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재정적자와 국가부도,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사례, 남의 나라 일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는 4월 13일 천자 칼럼에서 비답해는 장사가 없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가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70억 달러인데 곳간에는 19억 달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빚 상환을 중단하겠다며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4월 12일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이고 2차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 물가 급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경제난 타결을 명분으로 돈을 마구 찍어 돌린 선심성 퍼주기 정책의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식품 물가는 지난달에만 30.2%나 뛰었습니다. 기름 부족으로 대중교통도 마비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더 큰 원인은 중국 부채의 덫입니다. 스리랑카는 10년 전부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중국에서 빌린 돈 50억 달러로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을 건설했지만은 빚을 갚지 못해 반토 타항의 운영권을 99년 기한으로 중국에 넘기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월 1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른다면 4월 9일 수천 명의 시민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 주요 도로 등에 집결해 국기와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한 뒤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고 대외 채무가 많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화 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 채무 증가 및 외환 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외채는 2021년 3, 4분기 511억 달러로 GDP의 62%까지 증가했으며 이중 단기 외채 비중은 2019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18%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2018년 4월 사상 최고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11월에는 10억 달러까지 급감한 이후 2022년 금년 1월 20억 달러까지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나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디폴트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원 피치와 스탠다드 앤 푸어사는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각각 CCC 플러스에서 CCC로, CCC에서 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와 중국 등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도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4월 10일에는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파키스탄의 부채도 2013년부터 중국과 벌인 도로, 철도, 송유관을 잇는 1대1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빚쟁이 국가의 경제난이 겹치자 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서 부채에 허덕이던 파키스탄 경제는 신종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몇몇 우방의 지원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통해서 가까스로 경제 붕괴를 막아내는 중입니다. 외교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미국 등 서방과 멀어지고 친중 노선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이후 쿠데타 등으로 정치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총리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의 2021년 4분기 경상수지는 54.97억 불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달러 강세와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 및 높은 물가 상승이 기존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석유 제품 등의 높은 가격과 막대한 루피 가치 하락,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에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미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는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178루피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통화들의 대루피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의 6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 재개 여부 미지수와 경상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달러 수요 공급 간의 격차가 루피화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국내 경제 불황 및 해외 부채 상황 등의 부담이 지속되는 등 국내 외환 보유고 감소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옆에 있는 몰디브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변번한 산업이 없는 데다 중국과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대중국 부채가 30억 달러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도 말레와 국제공항에 있는 훌루레 섬을 잇는 다리에 들어간 중국 자본만 2억 달러입니다. 이들 국가의 비극에는 고리 대금음으로 변질한 중국의 사업 방식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포퓰리즘 등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IMF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요구를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정권 퇴진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디완이 지난달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디완이 3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초에 302만 원씩 늘고 있고 1분에 2억 원, 하루에 2,600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늘린 것은 무책임한 문정권이지만은 빚을 갚는 건 결국 국민이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문정부 5년간 국가결산보고서상 강의의 국가부채로 보면은 5년간 760조 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약 4,500조 원이나 되는 데다 강의의 국가 부채 D4는 약 2,530조 원이나 되어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